국내 감독들이 다음 시즌에 남자 배구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몸풀고 계신 분이 계시죠. 변화의 바람이 일 수 있다. 오늘 방송 중에 이름 나왔죠? 이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름 안 나왔나? 이름 나왔나? 이름 안 나왔던 것 이름 안 같아요. 나왔나? 네. 나왔나? 다 나왔었나요? 나왔었어. 저 여기까지만. 네, 알겠어. 이제 주간 배구 마지막 코너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배구계 기자들 사이에 두는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시크릿 노트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특성상 실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의 힌트를 드리니까요. 추측과 이제 해석은 모두 여러분 구독자들의 팬들의 몫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한 시크릿 노트를 공개하기 전에요. 그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먼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보도록 하봅시다. 자, 토모욤 7528님께서 올려주신 이번 주는 글입니다. 아이디가 좀 쉽네요. 네. 네, 다음 방송 때는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플러스 일반 외국인 재계약 기상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배구 감독님들 관련 질문인데 혹시 다음 시즌엔 국내 감독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외국인 선수 이게 다 다루면 28명이거든요. 그렇죠. 74, 28.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건 뭐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남자부에서 일단 최근에 거취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건 알리였습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알리 선수가 아시아 쿼터로 이번 시즌 뛰었는데 알리 선수가 나 이번 시즌에 내가 에이스인 것 같은데 저 아히 선수 부상당해서 일찍 나갔고 니콜리치보다도 내가 잘하는 내가 더 것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리 선수가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V리그에서 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어제 경기장에서도 네. 화두였어요. 우리카드 관계자들도 설마 신청할까? 안 하겠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네. 좀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왜냐면 알리 선수가 국내에 머물면서 이게 약간 뭐 일본이나 중국 선수들이 겪는 그런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랑은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서 온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겪는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걸려서 내가 한국에서 다시 뛰어도 될까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네. 단 외국인 쿼터, 아시아 그렇죠. 쿼터가 아니라 외국인 쿼터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카드와는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알리 선수가 왜냐면 이번 시즌 보여준 건 알리 선수가 조금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잘할 때는 충분히 통한다라는 기량을 가진 선수라서 다음 시즌 외국인 뽑힐 만한 자격은 있다라는 걸 입증. 상위 순번은 어렵지만 또 네.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네. 아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않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있으면서 뭔가 이 알리 선수 못지않게 아시아 쿼터 그리고 외국인 쿼터에도 뭔가 좀 변화가 충분히 이제 네. 균열이 발생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보다 두 번째 질문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외국인 선수 아시안 쿼터와 일반 외국인 재계약 기상도는 저희가 그 이제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때부터 진짜 화제가 되고 좀 한 선수 한 선수 관련해 가지고 그 재계약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14개 팀, 네. 14개 팀 그렇죠. 모두 다 한번 짚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배구에 가지 못한 네. 팀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그렇죠. 때거든요. 예, 이 이야기도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혹시나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 요거는 좀 제가 좀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국내 감독들이 다음 시즌에 남자 배구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올 시즌 이제 외국인 남자부 같은 경우는 5팀이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했고 네. 그렇죠. 이제 포스트 시즌에도 외국인 감독팀의 팀들이 모두 3팀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지 못한 팀들의 감독님들의 교체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점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하지만 몸풀고 계신 네. 분이 계시죠. 변화의 바람이 일 수 있다. 특히 이제 경험이 있으신 감독님들의 경우에는 현장 복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 나와요? 아까 그 동성인 감독님
오기동 오 감독이. 감독님, 오 감독님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오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교체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좀 처음에는 사실 낮았는데 오기노가 성 맞죠? 네. 네. 1년 계약 같은 옷이 아닙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재계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계신 분은 혹시 뉘신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감독님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드리아 또 심지어 네. 경험이 있고 네. 어쨌든 본인의 가치를 입증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V리그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감독 의존도가 높아진 건 국내 지도자의 이런 연쇄성이 한번 이렇게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고리 역할을 이제 외국인 지도자들이 와서 해주는 건데 확실하게 지금 몸 풀고 계신 분이 네. 신발끈 묶으신 분까지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감독 계약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뭐 사인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예 없다는 아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힌트 없습니까? 힌트?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몇 명은 추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제가 볼 때 저희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절반은 누군지 아마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름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이 오늘 방송 중에 이름 나왔죠? 네. 이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름 안 나왔나? 이름 나왔나? 이름 안 나왔던 것 이름 안 같은데요. 나왔나? 네. 딴 코너 얘기할 때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나왔나? 봐봐. 나왔었나요? 나왔었어. 모르겠어요. 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좀 이렇게 논의가 그러니까 뭐 테이블에 앉았다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느 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마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초를 칠 수가 있으니까. 자칫 그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선뜻 그렇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랄까요? 일단은 네. 일단 수면 아래에 올해보다 있는 분보다 이제- 국내 감독님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일단 김상우 감독님, 권영민 감독은 사실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네. 이 이야기는 그리고 정리. 조금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좀 조금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외국인 감독들이 네. 있다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외국인 지도자로 교체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네. 국내 지도자로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구단들이 하고 있더라. 정해진 건 없지만. 없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면 확실히 이번 시즌 전에는 우리는 감독 교체하면 무조건 외국인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는 구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그랬었죠. 그게 전반의 분위기였고 그래서 김용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남자부 7팀 중에 5팀이 다 외국인으로 가게 된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 만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서 외국인으로 할까? 국내 지도자로 할까? 라고 고민을 하더라. 네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토모욤7528님 답변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선수 재계약 기상도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시크릿 노트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이제 감독보다 좀 더 팀의 살림을 맡는 단장직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 이제 보통 단장에 네. 대한 이야기는 기자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알지 잘 이렇게 모르잖아요. 취재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 야구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선수 출신 단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단장이 됐다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 그렇죠, 이랬었죠. 그렇죠. 근데 배구단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뭐 구단 직원이 뭐 4명에서 한 6명, 뭐 많아야 7, 8명 이 정도 수준이기 한 때문에 부서 정도 수준. 네. 그렇죠. 회사로 보통 치면. 그래서 이게 또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 기업에서 뭐 공원 사회공헌실이나 뭐 홍보실 뭐 이런 사장을 맡는 분들이 구단주를 겸임하고 그 아래 분들이 단장을 맡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모기업에서 오시죠 단장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선수 출신 단장은 한국전력 김철수 단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선수 출신 단장이 한 분 더 늘어나실 것 같다. 오. 네. 그분보다 훨씬 어린. 네. 잠깐만. 이거 좋은 소식인 거죠? 네, 배구단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야구나 뭐 축구나 선수 출신 단장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배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리그가 성숙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출신 단장 부임설에 김효경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강력한 후보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이틀 연속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이틀 연속 뵈니까 너무 이제 좀 이제 곧 가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를 왜 만났을까? 이 나를 지금 이 시점에 만나는 것도 무언가의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이요? 우연히, 네. 과연 우연일까? 이 만남이 우연일까? 네.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소식들을 휴직 중에 물어왔다는 거. 네. 그만큼 열심히 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필드 안에서 뛰는 저도 듣고 굉장히 많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뛰고 있다. 있는 김효경 기자 듣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분이 단장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김철수 단장보다 젊고 네. 누굴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이 만약에 정말 소문대로 그 팀의 단장이 된다면 감독님이 과의 관계 정리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선수 출신 단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조금 독특해요. 거기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공무원 같은 조직이어서 김철수 단장이 선수로, 코치로, 감독으로, 단장으로 이렇게 그 팀에서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뭔가 저분은 언젠가 단장이 되실 분이야 라는 생각이 선수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한국인 감독이 있는 팀이고 아니죠, 외국인 아니요? 감독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한국인 선수 나는 약간 출신인데 역전일 거라 생각했거든. 외국인일 수도 감독이 있는 더 선배고 단장이 후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 김철수, 그러니까 선수 출신 김철수 단장과는 다른 느낌의 선수 출신 단장. 그러니까 선출 단장이 온다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어떤 감독이라도 사실 불편할 수밖에 그 없죠. 구단을 이끄는 왕은 나예요. 네. 감독인 나야. 근데 선수 출신 단장이 와. 상황이 오는 거지. 그럼. 상황이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야? 총감독이야? 라고 받아들일까? 감독으로서는 좀 뭔가 내가 불안해?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팀에서 우리가 접한 소문대로 그분이 단장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의 성적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딘데요? 그러면 제가 올 시즌 몇 위야? 단장이 바뀔 예정인 팀들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괜찮네 그러면. 왜냐면 그런 팀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뀔 팀이 삼성화재 바뀌고요. 삼성. 임기 다 되셨고요. 네. 우리카드도 임기가 다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캐피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네. 대한항공도 뭐 안 바뀐다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많구나.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관장은 바뀌었네. OK저축은행도 네.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5개가 바뀌면 그러니까 남자분이지만- 현대캐피탈과 KB를 제외하면 단장이 모두 바뀔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팀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아마 이분이 이제 단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고 모두들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남자부에서만 5팀이니까 내가 아까 한국인 감독에서 깜짝 놀랐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준 지금 바로 이 힌트가 네.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온다면 단장으로 갔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라는 아마 반응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생각해요.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배구 팬들이라면은 좀 맞추기 쉬운 문제. 왜냐면 배구 팬들도 그분이 언젠가는 단장을 할 거야. 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시즌 끝나면 라이브로 하면서 퀴즈쇼나 합시다. V리그 퀴즈쇼나 합시다. 스무고개. 이럴 거면. 네. 자, 누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노트까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배무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이번 시즌은 우리 샘플 배구 이야기가 대부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즌이
본 빼고 네. 들어가면 본 빼고만큼은 저희가 한 라이브로 좋죠.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녹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대캐피탈 경기를 저희가 못 봤잖아요. 근데 문성민 선수가 이제 전언에 따르면 오늘 은퇴식을 앞두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문성민이 네. 울었습니다. 문성민 선수의 멋진 좀 미래를 축하하면서 이번 포스트 시즌 마지막 챔프전에서도 좀 뛰는 모습, 코트에 서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배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본 배구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댓글로 한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배구 관련 게시판에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의 화력을 보여주십시오. 밤 10시에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효경, 오혜원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인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축구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 파주에 있는 이건 기자가 내일은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체로 축구 이야기 방송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이건 기자의 한국 귀국 복귀를 좀 많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도 좀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